자,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 지붕이 매우 급합니다. 경사가. 왜 그럴까요? 비가 많이 오는데요. 지붕을 평평하게 지어놓으면 이런 데는 전부 이렇게 나무나 풀 같은 걸로 이렇게 얽어서 많이 집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위에서 빗물의 무게가 심하면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바로 빗물이 오자마자 땅으로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급한 경사의 지붕을 설치해놨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집을 또 이렇게 보면 밑바닥에서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야? 또 워낙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잘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땅이 전체적으로 좀 축축합니다. 그러면 이 습기도 올라와야 되고요. 물이 언제 넘칠지도 모르고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이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의 가옥 구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고상식 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급경사의 지붕을 보이고 있네요. 자, 이게 이 지역의 가옥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요. 자, 이 지역에서는 어떤 농업 같은 것들을 하는지 봤더니, 자, 이 아저씨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불 지르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보존해야 할 열대 우림에 불을 지르는 걸까요? 자, 불 지르고 났더니 이 옆에 보시면 이제 어떤 아주머니께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불타서 이렇게 막 황량해져 있는 이런 논밭에 자,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는 무슨 농업을 하고 살아갔느냐? 자, 이렇게 불 지르고 농사 짓고 딴 데로 갑니다. 또 불 지르고 농사 짓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동식 화전 농업. 요건 뭡니까? 말 그대로 불을 지르긴 하는데요. 계속 이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런지 한번 원인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선 이 지역의 기후적인 배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일단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요. 그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양분 같은 것들이 잘 씻겨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땅이 1, 2년 농사만 지어도 금방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결국은 빗물에 의해서 양분 같은 것들이 잘 씻겨 나가고요. 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방 황폐해지니까 결국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동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불을 질러야 하느냐? 요거는요. 이 지역이 열대 우림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식생이 굉장히 빽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농사는 이렇게 좀 넓은 텅 빈 땅에다가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워낙 식생이 많아가지고 이걸 한번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식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거해 줘야 된다. 제거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 불을 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고 또 화전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동식 화전 농업의 방법으로 주로 뭘 해먹느냐? 얌과 카사바 이런 것들을 해먹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열대 우림 또는 사바나 지역의 주요한 식량 자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카사바가 되겠습니다. 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뭐냐면요. 마입니다. 마. 그래서 얌은 마, 연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얌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재배되는 종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열대지방의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건데 종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카사바는요. 우리는 뭐 감자칩, 고구마칩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게 많이 나는 지역 같은 데서는요. 카사바칩 이런 것도 많이 먹어요. 껍질에는 조금 독성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제거한 다음에 이거를 쪄서 먹거나 뭐 구워서 먹거나 이렇게 하는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자, 고구마를 먹듯이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해서 먹더라라는 거죠. 이거를 무슨 방법으로요? 전통적인 이동식 화전 농업 방법으로 많이 먹고 있고요. 이거는 주로 열대 우림과 사바나 기후 같이 식생이 너무 거추장스럽게 많이 있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농업 방식이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자연환경에 심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해먹을 수 있는 조금만 영역을 불지르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돌아오면 이 지역은 다시 무성하게 식생이 자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예전 사람들은 자연을 크게 훼손해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식 화전 농업도 해왔고,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몬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요, 벼농사도 많이 행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통적으로 꾸준히 해오던 농사 방식이었죠. 그래서 벼농사도 열대 몬순 지역을 중심으로 꽤 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우리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은 아시아 지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식민지로 삼게 되면서 대략 16세기 정도부터 이 지역에서 열대 기후를 이용해서 많이 행해졌던 농사 방식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다 아시죠? 자, 뭐라고 합니까? 바로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플랜테이션은 유럽 사람들이 자본과 기술력을 대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저렴하게 노동력을 대고 그리고 열대 기후를 이용하여서 상업적으로 농작물들을 재배한 방식이었습니다. 자, 주로 어떤 것들을 재배했는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 이 선이 연평균 기온으로 20도 선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나라가 뭐 기껏해야 12, 13, 14 요 정도니까요. 이 정도면 굉장히 따뜻한 겁니다. 자, 결국은 굉장히 따뜻한 이런 열대기후 지역에서 그 기후를 이용하여서 뭔가들을 재배했다라는 건데요. 자, 사진 또 볼게요. 자,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해서 판매했다라는 거죠. 자, 왼쪽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요렇게 생긴 거, 그 안에서 뭐 씨를 걸러내면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알맹이 좀 자그만한 거 이런 거 이제 딱딱딱 달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커피가 되겠습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많이 마시는 음료. 자, 그다음. 자, 요거는 바로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고무나무에서 이렇게 수액을 이렇게 채취해내는 겁니다. 천연고무. 여러분들 뭐 베개나 아니면 요즘엔 침대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라텍스 같은 거. 자, 그런 데 응용하는 천연 고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일단 길다란 뭔가 막대기 같은 게 쭉 이렇게 베어져서 눕혀져 있어요. 요게 바로 설탕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이 사람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아시아의 몬순 지역에서는요. 요런 것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이파리를 막 따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바로 찻잎을 따는 거고요. 차 같은 것도 플랜테이션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플랜테이션으로서 결국 많이 하는 거는요. 열대 우림 같은 데서는 카카오와 천연 고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사바나 지역에서는요. 자, 커피, 그 다음에 사탕수수. 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몬순 같은 데서 차를 주로 합니다. 주로 한다는 것이 반드시 여기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가 뒤에 가면 식량자원이라는 단원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나는 또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열대우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대림. 자, 이런 자원을 또 베어서 이걸 가지고 뭔가 인간 생활을 활용을 하겠죠. 자, 이 열대림은요, 일단은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이렇게 막 몇 사람이 이렇게 막 둥글게 손을 잡아야 이렇게 둘레를 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키가 아주 크게 자라는데요. 이 열대림 자체는요,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에요. 자, 단단한 재질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주로 뭐에 많이 이용을 하느냐? 자, 가구나 아니면 건축자재. 자, 이런 데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림은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해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난 지역에서의 열대림을 많이 활용했다라는 거죠. 자, 이 지역에서 열대림 이렇게 많이 자라니까 이거 많이 베서 내다 팔면 돈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이 열대림을 너무 무분별하게 베어서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열대림 자체가 굉장히 생태계의 보고거든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자, 환경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여러 생물종 중에 대략 절반 가까이가 이 열대 우림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기대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싹 다 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갈 데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도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도 굉장히 심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허파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지구 온난화가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대 우림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기울여 이렇게 행해지고 있고요. 특히 아마존 열대 우림의 파괴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이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 우림 쪽으로 세계인들의 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